자, 요번에 수능 시험들 보셨죠?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뭐 당연하게도 수능 시험지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영역 24번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중복 정답 아니냐라고 학생들이 항의하는 일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 같은 거를 쫙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문제 같이 풀어드리고 제가 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죠. 문화 엔터의 경제적 이득은 만드는데 그걸 매력적이게 어떤 정치가나 정책 만드는 애들에게 똑같이 매력적이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문화 엔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나 봐. 그리고 이 경제적 이익이 정치가나 아니면 정책 만드는 정책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나 봐요. 이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주어졌죠. 문화 엔터 산업이라는 거. 사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경제적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정치가나 정책가들이 매력을 느낄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술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어조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될지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소한 무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능한 방향성들을 계속 염두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되고 글의 내용이 퍼지려는 걸 계속 응집시키면서 읽어야 됩니다. 뒤쪽 한번 가볼게요. 잠재적인 증가, 인바운드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유입되는 관광객 수에 걔가 뭐랑 커플을 짜고 있어요? 수요랑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랑. 그래서 그게 뭐 여행 상품이나 숙박시설이나 소매품 같은 건데 하여튼간 그런 거랑 짝을 이루고 있는 유입 관광객 수의 증가는 인센티브래. 유인책이래. 어떤 애들? 정부나 관련 결정기관에 있는 그런 애들이 문화집단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인센티브래요. 목적은 뭐야? 디벨롭 하려고 어떤 행사나 기념식 같은 거를 더 크고 이득이 되는 이벤트로 디벨롭 하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인센티브가 된대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뽑아낸 정보들과 글의 방향성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이 두 번째 문장이 그렇게 유의미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거 결국엔 관광객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상품이랑 서비스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 어솔리티나 거버먼트에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집단들이랑 같이 이거 더 키우려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력 느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뽑아낼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 과정에서, 이 문화엔터의 과정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건 문화 집단일 거고, 그 지역에. 이 엔터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 여기 나오는 정부 측일 거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이 구조가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막 되게 핵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볼게요. 하지만이래. 이거 내용 뒤집을 건가 보지? 뭐라고 뒤집을까? 하지만 그러한 상업화가 위험을 만들 수 있대. 이 문화 엔터가 동질적이 되는 위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걔의 원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만들 수 있대. 동질적이 되고요. 원래 메시지를 상실한대. 그리고 그러면 문제가 뭐인 거야? 경제적 이득을 보지만 다 그게 그거가 되는 거고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가 상실이 되는 거고 뭐에 손상이 오는 겁니까? 그 지역 문화에 손상이 오는 거죠. 즉 여기에 손상이 오는 거야. 이득은 늘겠지. 그러니까 다들 하지. 근데 이렇게 된대. 그리고 뒤쪽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뭘로 이어질 수 있대? 그 방문객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희석이 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고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오는 그런 애들일 거 아니야, 관광객들이. 근데 계속 그 거대화되고 그러면서 다른 지역이랑 차별성도 없어지고 동질화되고 원래 메시지도 상실되고 그러면 오는 관광객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랑 비슷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역에 대한 되게 진한 그 관심의 관광객이었다면 서서히 묽어지겠지. 하지만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있던 그 지역의 특이성이 동질적이 되고 전달하던 원래 메시지가 상실이 되고 이거지. 자, 이것은 그리고 이건 그냥 내 추측인데 내 추측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한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돼서 헤매는 학생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구조를 도출을 했는데 이거를 통으로 까먹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작 지문 하나인데 이거 문장 하나 읽다가 앞에 내용을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구조, 우리가 찾아낸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상관관계를 토대로 글을 읽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헤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예 새로 읽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자, 어쨌든 뭐 근데 읽어는 볼게요. 해석은 해봅시다. 이것은 뭘로 이어질 수 있냐? 더 작은 비상업적 독립 행사가 being set up,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는 뭐 행사가 개최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비상업적인 독립 행사는 오로지 뭐의 역할을 한대요? 청중들을 추가로 쪼개는 역할만 한대. 그러니까 청중들을 분산시킨대. 그러면 여기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안 좋은 점 계속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작은 비상업적 독립행사가 세워지는 걸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일단 그런 편견은 가지면 안 돼. 야, 이거 대규모의 상업적인 그 이벤트가 원래 이 메시지를 상실시키고 행사를 동질화시키니까 그러면 비상업적인 독립행사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 글의 논리적인 전개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그냥 관객을 쪼개는 역할밖에 못한대. 관광객이 분산된대. 분산되는 게 좋은가 나쁜가 본인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안 좋은 것이라는 논리적 위치에 이 문장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연속선상에 해석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이걸 믿고 가셔야 돼. 이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겠지라고 하고
일단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그러다가 이 구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계획자나 아니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래. 그 잠재적인 재정적 수익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래. 자, 이 구조 속에서 계획 세우는 애들이 아니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애들이 뭐 이해 당사자가 균형을 맞춰야 된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 사이의 균형이에요? 이것과 이것 사이의 균형이죠. 그 지역의 고유 문화와 투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이의 균형인 거지. 무작정 투자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얘네 사이의 균형이야. 자, 그리고 바꾼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경치를 바꾸는 게 뭘로 이어지냐? 새로운 문화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과 함께 새로운 그 문화 엔터테인먼트 경험으로도 이어지고 그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건강한 성장 분야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하지만 모이기도 하되 그것의 본성상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런 그 분야래요. 그리고 뭐에 직면했을 때? 착취라는 것과 직면했을 땐.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건강한 분야지만 플러스 착취에 직면해서 굉장히 델리케이트, 미세하고 섬세하고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뭐 사이의 균형? 얘네 사이의 균형. 그죠? 그러면 다시 일로 가봅시다. 5개 중에 고르라는데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캐시냐 소울이냐. 뭐 했을 때 문화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함께 이렇게 커플 이게 짝이 지어졌을 때 이건데 학생들이 이거 정답 아니에요 라고 이제 항의를 했던 건 5번이래요. 왜 균형 잡힌 투자가 중요하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 균형이란 말에 꽂힌 거겠죠. 하지만 이때 말하는 균형은 뭐 사이의 균형이라고요? 그 지역 문화와 산업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사이의 균형이잖아. 그러면 균형 잡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정도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면서 투자의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번은 절대 중복 정답의 가능성이 없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이걸 중복 정답으로 인정한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숫자의 증거라고 봐요. 진짜로 이게 중복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서 정답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하여튼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했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지문 뭐 3점짜리다 어렵다 뭐다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어로 뭐 크게 가독성에 문제 없이 잘 번역을 해갖고 국어 영역 문제로 냈다고 해봅시다.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려운 문제 아니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저도 뭐 이제 이쪽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감히 네 주제에 뭐 누구를 언급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유명 영어 인강 같은 거 다 결제해 갖고 봐요. 뭐 보면서 제가 배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읽는 거를 가르치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해석해 준 다음에 정답을 풀어주고 끝나.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글 안에 있는 논리적 구조를 찾아서 읽는 법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다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물론 현실을 알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의 논리적 구조를 따지기 이전에 여기 있는 단어들의 막 80%를 몰라버리고 이거를 읽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문법적 지식이 없어버리고 막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 뭐 여기 있는 단어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문법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3년 성실하게 다니면은 그래도 웬만큼 쌓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전제 하에서 학생들이 영어에선 최소한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뭐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추려낼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있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어,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뭐 우리가 언어학자 키우는 거 아니고 논리학자 키우는 거 아니고 뭐 영문학과 학생 키우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도 뭐 그런 학생을 키울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벌써 시험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이게 한국 사교육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강의들은 그 퀄리티에 있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다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것도 이제 뭐 누구나 아는 강의, 누구나 아는 수업에서 그 컨텐츠에서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는 분들은 뭐 학원을 어디를 다니건 뭐 어느 인강을 듣건 하여튼 뭔가를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편하려고 그냥 문법 기계적으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알려주는 수업,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그거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떠넘기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 안 시키고 그냥 해석해 준 다음에 뭐 썰 같은 거 풀고 넘어가는 수업, 이런 거는 좀 거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몸 안 좋은 사람한테 더 불량식품 계속 먹이는 거거든. 사실 이런 공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번 그랬다는 거 듣고 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지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게 제공을 못 해주고 있구나, 이 사교육 시장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복수 정답의 가능성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글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읽어 나가려는 연습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